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재현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108회 기출문제에 대한 실무시험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일반점표 입력과 관련된 내용이 15점으로 각각 3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죠. 일단 여러분들도 세아산업 이 회계 프로그램 열어주시고 일반점표 입력에서 각각의 문제에 대한 회계 처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2월 11일자예요. 영업부의 거래처 직원인 최민영의 자녀 돌잔치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영업부 직원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접대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대비의 발생이기 때문에 차변 비용의 발생 10만 원으로 이와 같이 기재해 주시고, 근데 접대비의 경우에는 적요 F2 누르셔가지고 잠시만요. 경조사비 6번으로 구분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변 항목으로는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10만 원 차례대로 대차 맞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은 3월 31일자에 발생된 회계 처리입니다. 제조공장의 직원을 위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당월분 납입액 27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면은 DC형이 있고 그 다음에 DB형이 있죠. DC형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확정 기여형으로 이 발생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손익이라든지 모든 책임이 근로자한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나는 단순히 퇴직연금에 불입을 하면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퇴직급여. 근데 퇴직급여도 지금 제조공장의 직원을 위한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800번대 판관비 퇴직급여가 아니라 508이라는 제조업과 관련된 개정과목으로 이와 같이 구분을 해주시고 비용의 발생 차변,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간 거죠.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대변으로 27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5월 30일에 발생된 내역인 거예요.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5,000주를 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는 액면가액이 5,000원이었다라는 거죠. 5,000원인데 주당 4,000원으로 발행했다라는 거는 할인 발행이라는 겁니다. 할인 발행했어요. 그리고 증자대금은 모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유상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200만 원이다. 이 200만 원이 왜 나왔는지는 하단에 프로그램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본금 증가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본금 증가는 대변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정과목 자본금으로 이와 같이 구분하시고 적어주실 텐데 5,000주에 4,000원을 곱해야 될까요? 아니면 5,000원을 곱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본금은 무조건으로 액면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0주에 5,000원, 2,500만 원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변으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 보여야 할 텐데 입금되는 건 그냥 발행된 주당 4,000원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인 거죠? 5,000주에 4,000원이다 보니까 2천만 원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차가 맞지 않아요. 500만 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할인 발행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재무상태표상에 이와 같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전액에 대해서 주할차 그걸로 넣는 거고 일단은 주발초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차례대로 없애줘야 되는 거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여서 지금 341번으로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200만 원 먼저 차감해주고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례대로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마저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풀어봤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월 10일자에 발생된 내역인 거고 문제를 보시면은 주식회사 레인 상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3개월 만기 약수금 2천만 원을 하나은행에 할인하고 할인 수수료 5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와 같이 약수금을 3개월 만기까지 기다리면은 그냥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기는 한데 이게 그 중간에 돈이 조금 부족하다 보면은 이거를 은행에 미리 팔아서라도 미리 현금으로 땡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수료가 들기 마련인 거고. 근데 이게 진짜 매각 거래라고 하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가로 안의 내용을 보시면은 차입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약수거음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이 할인 수수료라고 하는 게 진짜 판관비 명목의 할인 수수료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약수어음이 나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거는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이 발생한 거예요. 대변에 우리가 단기 차입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으로 2천만 원 이와 같이 기재를 해 주시고 현금으로 입금받은 금액 지금 얼마인 거죠?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로 지금 2천만 원에 55만 원이 차감이 된 잠시만요. 이거 한번 계산 좀 해볼까요? 2천만 원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5만 원입니다. 1945만 원인 거죠. 1945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고 그 나머지 잔액은 55만 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이라는 거죠. 선이자로 55만 원을 미리 뗀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인 건데 12월 13일자입니다. 당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서울로부터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받았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자산의 증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뭐 기계장치라는 계정가 뭐 그냥 두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기계장치 206번 그래가지고 380만 원 그 시가만큼 넣잖아요. 근데 솔직히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 발생된 뭐 자산의 감소라든지 부채 증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비영업의 수익 항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된 문제가 총 5문제로 한 문제당 3점, 총 1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는 이와 같이 일반 전표 입력 바로 하단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화면 모두 띄워주시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일자가 10월 8일자예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상상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1,000만 원에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수출업체이다 보니까 이게 국내 간의 거래일지라도 이와 같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었다라는 거죠. 판매대금은 당월 20일, 거래일자가 8일인데 돈 받는 거는 그 약간 딜레이된 상태라는 거죠. 외상 매출이라는 거죠. 일단은 그 유형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11번부터 24번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12번 영세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공급가액으로는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세율 매출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붙지 않고요. 거래처 코드 F2 누르셔서 주식회사 상상 검색하시고 당연히 이거 전자인 거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에 옆표시 하시고 이거 외상 매출이고 제품 매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외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로 정확하게 계정 과목과 그 차대변의 숫자가 기재가 되어 있는 건지 확인하시고 이것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월 14일자 발생한 거래 내역인 거죠.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 화물용 트럭의 접촉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을 안녕정비소에서 수리하고 165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지금 지출이 발생한 거죠. 순양카드로 결제했고 부가세 포함 165만 원. 단 지출 비용은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한다.
이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면은 이것이 내용연수라든지 혹은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상 유지만을 위한 혹은 수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그냥 뭐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면서 바로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지금과 같은 케이스는 차량 유지비, 즉 바로 비용 처리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뭐 동일하게 메인 매출 전표에서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카드와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51번부터 62번까지 57번 카가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공급가액란에 뭐 다른 것과는 다르게 카드와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그 부가세 포함된 그 전액을 기입을 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어디인 거죠? 안녕정비소. 이와 같이 기재하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이거 분개해야 되는 거죠? 분개는 당연히 카드로 결제된 부분이다 보니까 4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도 이게 제조 공장과 관련된 차량의 비용이기 때문에 822 아니죠. 522라는 제조와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11월 3일자 발생한 내역인데 바이머신에 10월 1일자 한 1개월 전에 구입을 했네요. 기계장치 하자가 있어가지고 반품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았으며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 세아산업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매입이 그 당시에 10월 1일째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소비하지 않고 반품을 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반품이 발생한 과세기간 11월 3일자로 이와 같이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세금계산서인 거죠? 그래가지고 5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품목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기계장치라고 있네요. 그럼 이것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란 3천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인 거죠? 바이머신.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쳐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반품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자부에 옆표시하시고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정 과목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원재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커서 두셔가지고 기계장치로 재설정하시면 더 완벽하겠죠. 지금 3번까지 문제 풀어봤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째 발생한 내역인 거고 문제를 보시면은 빼빼로데이를 맞아 당사의 영업부 직원들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미리 주문하였던 초콜릿을 주식회사 사탕으로부터 인도받았습니다. 대금은 22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0만 원은 보니까 한 달 전에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을 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 분계사항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하고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그대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입인 거니까 51번 코드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품목 한번 보실게요. 힘내라 초콜릿. 왜 이렇게 두시고 단가 2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인 거죠? 주식회사 사탕. 전자 옆표시하시고 분계는 이거 혼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원재료 811 뭐 복리후 생비로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에 대한 대금의 결제가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 첫 번째 20만 원에 대해서는 선급금 자산의 감소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나머지 잔액의 대금 결제 따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 혼합으로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비사업자인 개인 소비자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 일단 취득가액이 12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96만 원인 이런 비품을 누구에게 판매를 했어요. 27만 5천 원에 판매를 했는데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그런데 이게 세금계산서라든지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 개인에게 이렇게 판매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유형,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그걸 쓸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건별이라는 회계 유형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걸 기입을 하느냐. 일단은 뭐 건벌이다 보니까 그 전체 가액에 대해서 기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 환분되는 거고, 거기서 코드는 적으려고 했더니만 생략한다. 그럼 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당연히 혼합입니다. 지금 비품에 대한 자산의 감소, 그와 관련된 부가세 예수금,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대로 판매하던 제품의 매출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산의 감소 항목으로 그 비품 없애주셔야 되거든요. 비품이 212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 지금 취득가액이 120만 원이고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213으로 얼마인 거죠? 내용을 보시면은 96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대금의 결제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27만 5천 원 기재를 해주십니다. 물건을 판매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그리고 과세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증가, 그 거래 대금 입금. 그런데 이게 차대변이 지금 안 맞아요. 일단 차변은 123만 5천 원, 대변은 122만 5천 원. 만 원만큼 대변해서 증가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그 내가 이 비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이득 혹은 뭐 손해를 받는가, 그에 대한 그 나머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처분 이익으로 두었습니다. 5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인데 문제가 두 문제로 보통 출제가 되며, 일단 첫 번째 문제가 4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부속명세서를 지금 두 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23년도 2기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매입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여러분들 이게 앞 문단에 신용카드 계속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헷갈려요. 여러분들 중간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발행, 수령.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거고, 그 반대로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수령, 영수증 수령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출인 거죠. 지출, 이거는 수입. 일단 그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부터 보시면은 이게 지금 7월 17일, 8월 21일, 9월 30일 세 건의 매출 내역이 있는데 공급가의 부가가치세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와 같이 매출건에 대해서는 발행금액 집계표에 기재를 해야 하는데 그 전체 가액인 지금 얼마인가요? 990만 원인 거죠. 이 가액을 모두 기재를 해야 하는가? 맞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적격증빙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비고사항을 보시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330만 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복 증빙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우선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부속명세서 상에 반영을 할지언정 나중에 차감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반영하느냐? 일단은 이게 예정이라고 되기 때문에 7월부터 9월로 하시고, 여기다가 990만 원을 적대 세금계산서 발급란에 차감 항목으로 이와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자, 8월 15일자, 9월 27일자 각각의 3건의 내용인데 이거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 사무실 문구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연히 업무용입니다. 가능하고, 두 번째 거래처 선물 구입, 이거 어떤 성격인 거죠? 거래처가 나오는 순간 대부분이 접대에 해당이 됩니다. 접대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중 하나로 신용카드는 아예 배제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원 간식 구입 비용으로서 직원의 개인 카드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두 건이 공제 내역이긴 한데 약간의 결제 수단이 약간 다릅니다.
한번 이것도 부속명세서를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K랩 프로그램 불러오셔가지고 그 하단에 수령명세서 같이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게 예정일 거예요. 이게 예정이면은 7월부터 9월인 거고, 일단은 매입은 공제되는 것만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첫 번째 7월 11일자. 이거 어떤 거죠? 신용카드이기는 한데 이게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는 주식회사 가람. 이거 카드 회원번호 여러분들 여기 하단에 있을 거예요.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7777-9999, 7777-9999. 공급가액 지금 얼마인 거죠? 7만원, 세액 7,000원. 이와 같이 기재를 하시고 그 세 번째 항목인 직원 간식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9월 27일 하기는 하는데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그 밖에 신용카드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금성에서 발생된 내역인 거고 그에 대한 카드 회원번호가 3333-55 이렇게 기재하시고 가액은 만원, 1,000원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홈택스로 등록된 카드이던가 아니면은 법인용 신용카드이던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밖에 신용카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맨 마지막에 위치한 거잖아요. 내가 등록도 하지 않았고 법인용 카드도 아니긴 하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일시적으로 금액을 넣는 경우나 여기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조금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하는 사항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실 텐데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굳이 그 부속명세에서 불러서 할 필요 없이 한번 판단해 보면서 금액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대손이 발생한 매출채권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정성에게 내가 매출을 했는데 공급대가가 1,100만 원, 부도 발생일이 올해 년도 3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부도 발생일로 인한 대손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그게 충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지금 한 3개월도 지나지 않았죠? 한 3개월 지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가 안 맞는 거고 그 두 번째 받으러 온 770만 원에 대해서는 부도 발생일이 이거 작년도예요.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하면은 충분히 6개월 이상 지나고도 남았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770만 원으로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되고요. 세 번째, 주식회사 금성으로부터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고 550만 원인데 상법사의 소멸시효 완료가 올해 초예요. 그러니까 5월 10일이 속하는 이 과세기간 안에 우리가 550만 원에 대한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대손의 발생이다 보니까 플러스인 거고 그 다음에 우강상사 단기대여금 22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신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슨 과세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매출세액을 우리가 납부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기대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부과가 되나요? 일단은 220만 원이 어쩌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처럼 숫자가 나와야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냥 대여금 자체가 22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애석하게도 못 받는 돈이기는 하지만 대손세 공제 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었던 매출 채권이 지금 50%를 올해 5월 10일자에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50만 원 지금 대손세액 공제 이때 당시에 했어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기 확정에 해당 금액의 절반 얼마인 거죠? 550만 원의 절반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275만 원인가요? 275만 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손세 공제를 차감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70만 원, 550만 원, 마이너스 275만 원 각각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거 예정신고기간 부가세 작성 마감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들 단순히 비밀번호 제대로 기입하고 반영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이 점 조금 짜긴 한데 쉽습니다.
굳이 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보시면은 23년도 6월 1일자에 화재보험료 이거 지금 300만 원 일시납했어요. 근데 즉시 비용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이렇게 갱신하는 게 아니라 연도 중에 갱신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년도 6월 1일부터 23년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6개월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24년도 1월 1일부터 24년도 5월 31일에 해당하는 이 5개월치에 어떨 거냐고. 이거 지금 7개월치죠. 이건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즉시 비용으로 모두 회계 처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300만 원에 12개월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선급 비용, 내가 비용을 처리하긴 했는데 내가 미리 비용을 처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당연히 보험료라는 비용을 대변에 위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 각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보통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물론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다 보면은 연도말 잔액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예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안 해요. 웬만하면은 이쁘게 0원이거나 플러스 금액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죠. 그래가지고 보통 예금 원래 자산의 증가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12월 31일자 여기인 거예요. 그럼 다시 살려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720만 원 금액만큼 이와 같이 보통 예금에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럼 보통 예금 자체가 마이너스 720만 원에서 0원으로 잔액이 맞춰지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시켜 줍니다. 당연히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행에 대한 단기 차입금이겠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은 매도가능증권 투자자산과 관련된 거래 내역인데 이 매도가능증권이 우리가 매년도 말에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가 단기손익이 아니라 자본 항목으로 대체된다고 하는 거 이거 유념하면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말에 1억 5,850만 원이었는데 23년도 말에 1억 3,500만 원으로 감소가 되었죠. 얼마만큼 감소되었죠? 2,350만 원만큼 차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매도가능증권 자산의 감소 항목으로 이와 같이 기재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모든 금액을 넣으면 되는가? 여러분들 되면 될까요? 하면 될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아까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일정 잔액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할인 발행의 경우에 그것부터 차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거 기재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건 아닌지 과거의 내역을 통해 가지고 유추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억 5,900만 원에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1억 5,850만 원으로 50만 원 가량 가치가 감소했습니다. 평가이익이 아니라 여전히 평가 손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또 다른 평가 손실의 증가 2,350만 원으로 기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과 미수금 잔액 1%의 대손 충당금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이거 여러분들 일반 전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자료 여기 입력이라는 그 새로운 파트에서 해주셔야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설정하고 상단에 대손상각을 보시면은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실게요. 여기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단기대여금, 미수금, 계정 과목이 총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상으로 요구하는 거는 아마 이 전부가 아닐 거예요. 외상매출금, 미수금 두 가지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으러움이라든지 단기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숫자를 아예 없애준다라는 거죠. 대손금 이거 1%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5억 5,855만 이게 지금 보시면은 5억 5천
855만 원. 숫자가 좀 크네요. 여기다가 1%의 금액만큼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와 같이 대손 충당금으로 잡혀 있는 게 145만 원이 있다 보니 5천 원이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잔액인 454만 500원만큼 추가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상매출금, 미수금 두 가지로 반영이 되어 있고 하단에 결산 반영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제대로 이렇게 설정이 된 건지 메인 매출, 일반 전표 입력란에 가셔가지고 12월 31일자 내용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결산자료 입력에 전표 추가를 안 했네요. 추가까지 하고 다시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대손상각 지금 대손상각이 이렇게 됐네요. 대손상각이 두 건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째 보도록 할 텐데 기말 현재 보유 중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근데 이게 지금 특허권이에요. 여러분들 특허권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만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면은 잔존가액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그 권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대상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455만 원을 잔존가치 0원으로 해가지고 7년분의 1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취득일자는 거의 몇 년 전 얘기이다 보니까 올해는 12개월치 모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5번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인 건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5점인 거고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은 영업부 최철수 과장의 3월과 4월의 급여 자료라고 되어 있네요. 3, 4월의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당연히 급여 자료도 각각, 이행사항 신고서도 각각 총 4장의 그러한 명세서와 신고서를 작성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은 3월과 4월에 대한 급여는 4월 30일에 일괄 지급하였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귀속과 지급이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4월 30일을 통일시켜가지고 일괄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급여 자료를 입력하실 때 약간은 주의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급여 자료 입력란을 보시면은 3월분 이와 같이 귀속년도 3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급연월일을 3월이 아니라 4월 30일로 두고 이와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월 달에 대한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 뭐 여기서는 귀속 지급 동일하게 뭐 맞춰져 있으니까 별 무리 없이 이렇게 귀속 연월일과 지급 연월일을 약간은 유념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 다 적지는 않을게요. 그 대신 기본급 이외 식대가 진짜 비과세되는 식대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일단 보시면은 10만 원과 그 다음에 20만 원이 각각 지출이 되었는데 현물 식사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현물 식사와 그 다음에 식대가 이와 같이 중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물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식대에 대해서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실 때 이거 지금 수당 공제란에서 이 식대를 비과세로 열거된 것을 사용 여부 여로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과세인이 식대를 이와 같이 새롭게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급여 자료 입력란에 보이지 않는 상여라든지 직책 수당은 사용 여부를 부표시해가지고 안 보이게끔 처리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겠죠. 그래가지고 확인 버튼 누르셔가지고 기본금 식대.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도 당연히 급여자료 입력란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당 공제에 수당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탭을 보시면은 이 하단에 건강보험료 정산도 주기적 상여부 옆표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각각 여러분들이
급여자료 입력란에 기입을 하시고 마감까지 처리하시고, 마감은 화면의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F8 마감이라고 있어요. 마감까지 해주시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바로 하단에 있는데, 이게 지금 3월 귀속 4월 지급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 접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월 귀속 4월 지급으로 두 번째 신고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유념해 주셔야 할 게, 여러분들 이거 식대가 이와 같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상의 급여 항목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 한번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이러한 총 지급액에 기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대부분이 그렇긴 한데, 식대라든지 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이 금액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 중 5월 1일자에 있어야 했습니다. 전 근무지에 대한 내용 나올 것 같아요. 보아하니 두 번째 란에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와 같이 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형식 씨는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없으며 근로소득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 그래서 지금 어디인 거죠? 여기가 세아산업인 거죠. 5월 1일부터 발생한 세아 실업과 관련된 근로소득과 지금 진후 상세에서 발생한 4개월치의 급여 내역들을 합산을 해줄 거라는 거죠. 이거 합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페이지를 불러오시면은 계속사원 중에서 F2 누르셔가지고 신형식 사원 이렇게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근데 급여자료에 입력과 관련된 내용은 첫 번째 탭인 소득 명세에서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 근무지에 대한 거는 이와 같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건드리실 필요는 없고, 두 번째 자료에서 불러온 이 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종전 1-1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 란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급여 총액이라고 하는 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4대 보험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소득세 결정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총액을 이와 같이 하단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양가족이 없고 근로자 본인 한 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편하죠. 이거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료 200만 원. 근데 이게 한도가 얼마인 거죠? 한도 1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장애인 종이 아니다 보니까 12%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료는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로 대학원 교육비 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 감면 비율 적용받고요. 의료비 본인에 대한 건데 지금 질병치료비로서 300만 원 발생했는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100만 원을 투령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근로자의 부담은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300, 200, 100만 원 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안경 구입비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경의 경우에는 연 50만 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8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기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미용 목적의 피부과 안 되고요. 건강 증진 50만 원도 마찬가지로 될 수 없습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종교단체 120만 원, 사회복지 공동모금, 이거 지금 법정 기부금인 거죠. 200만 원 각각 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상호라든지 사업자 등록번호는 생략해 주시고, 연금저축 200만 원 모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부양가족이 없고 근로자 본인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닥 어려운 점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108회 실무 시험에 대한 풀이 진행을 하였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